저는 통화도 안 했어요. 신호 대기 중에 문자 잠깐 확인한 것뿐인데 벌점 15점의 과태료까지 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최근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된 최모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첨단 CCTV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고 나니 반박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핸들 위에 휴대폰, 아래로 떨어진 시선. 그대로 확실한 위반 증거였습니다. 최모 씨 같은 사례가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기만 해도 과태료 최대 7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요즘은 경찰의 영상 기반 비대면 단속이 활발합니다. 고해상도 첨단 CCTV 24시간 가동, 블랙박스 영상 분석, 그리고 시민신고 앱까지 연동되면서 운전자의 시선, 손의 위치, 자세까지도 고스란히 포착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 AI 카메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되면 적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화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 통화뿐 아니라 지도 앱 보기, 알림 확인, 내비게이션 목적지 변경, 심지어 스마트워치로 시계만 봐도 단속 대상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바로 2025년 7월부터 엄격하게 강화된 단속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행동이 실제 단속 대상인지,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단속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과태료, 벌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실제 기준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도 걸린다고요? 요즘 단속 기준을 보면요, 진짜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카톡 문자 하나, 힐깃 보다가 찍힌 분, 지도 앱 키다가 단속된 분, 전화는 받지도 않았는데 화면만 끄다가 걸리신 분까지. AI 단속은 아직 전국 확대 전인데도 휴대폰 단순 조작만으로 적발된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예전엔 그냥 운전 중 통화하지 마세요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속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운전 중에 주의가 분산됐느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세밀하게 단속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은 무엇이냐? 통화만 안 하면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것도, 켜거나 끄는 것도, 심지어 스마트워치 알림 확인도, 일단 손에 들고 눈길만 줘도 운전 중 조작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거주 중이신 60대 운전자 한 분, 스마트워치 알람이 울려서 껐는데 단속 카메라에 딱 찍혀서 과태료 6만 원, 벌점 15점 부과됐습니다. 억울하다고 항의했지만 경찰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조작 중 전방주 시태만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그분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AI 카메라가 아니어도 고화질 첨단 CCTV가 전부 감지합니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는지, 손이 핸들에서 이탈했는지, 이런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는 순간 위반 확정입니다. 자,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절대 손에 들지 마세요. 화면 켜기 알림 확인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순 조작만 해도 벌점 15점에 과태료까지 나옵니다. 운전 중에 통화 좀 한 걸로 처벌이냐며 항의하던 시대는 옛말이 되고, 이제는 눈길만 줘도 벌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휴대폰만 안 만지면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 중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전자기기 대부분이 단속 대상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스마트워치. 폰은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계 한번 흘끗 본 게 다인데요. 이런 말 단속 카메라 앞에선 소용없습니다. 손목만 살짝 까딱했을 뿐인데도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움직임이 조작으로 감지되면 과태료 고지서 딱 날아옵니다. 전화 받기, 알림 확인, 메시지 스크롤, 스마트워치로 하는 모든 행동이
운전 중 주의 분산 행위로 간주됩니다. 둘째, 내비게이션. 경로 바꾸려고 잠깐 조작한 것도 단속되나요? 네, 단속됩니다. 운전 중 목적지 입력, 화면 확대 같은 조작은 전방 주시 태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출발 전에 다 설정하시고 운전 중엔 음성 명령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셋째, 차량 내 터치스크린. 주행 중 라디오 채널 바꾸고 음악 넘기고 에어컨 온도 조절하느라 눈이 잠깐이라도 벗어나면 이 역시 주의 분산 행위로 단속 대상입니다. 만약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시 주의 태만으로 과실 비율 80% 이상 잡힐 수 있습니다.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운전자의 주의 분산을 초래하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은 법령에 명시된 금지 항목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요약하면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조작도 단속 대상. 내비게이션은 출발 전에, 운전 중엔 음성 명령만. 차량 패널, 에어컨, 오디오 조작도 조심. 결국 운전 중엔 시선과 손 모두 도로에 집중하라는 의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과태료, 벌점, 형사처벌은 정확히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륜차는 4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벌점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 15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5점,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40점입니다. 평소 자주 발생하는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벌점과 함께 누적되면 생각보다 금방 면허 정지 기준을 넘길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가 나면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이하,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실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과실 비율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휴대폰 조작이나 시선 이탈로 확인되면 보험사나 경찰은 운전자에게 과실 80% 이상을 적용합니다. 그만큼 보상받기도 어려워지고 책임 대부분을 운전자가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60대 김모 씨는 주행 중 문자 잠깐 확인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블랙박스에 시선이 아래로 떨어진 장면이 찍혔고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과실 비율 90%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로 인해 상대 보험 처리까지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는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벌금, 벌점, 단속. 듣다 보면 솔직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냥 휴대폰 아주 잠깐 본 건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엔 피해자 입장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3년 12월 의정부 어린이 보호구역 60대 버스기사가 휴대폰을 보다가 미처 정지 신호를 못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와 6세 딸을 들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숨지고 아이는 크게 다쳤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일상적인 등하원길이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단 몇 초의 휴대폰 사용이 단 몇 초의 전방 주시 태만을 부르고 하루아침에 평범한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충북 보은군 수리티 터널 59세 고속버스 기사가 터널 안을 달리던 중 휴대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앞서가던 15인 승합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제때 보지 못했고 결국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당시 승합차에는 함께 나들이 가던 동창생들 총 1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 잠깐 본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50대 택시기사 김모 씨는 손님이 없을 때면 습관처럼 스마트폰 영상을 켜두곤 했습니다. 화면은 안 보고 소리만 듣는 거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영상을 넘기려 화면을 조작하는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택시는 그대로 아이를 들이받았고 그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일한 방심이 아이의 미래를 앗아간 겁니다. 이 사건들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처벌 기준 강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실험에 의하면 시속 40km로 주행 중인 운전자가 휴대폰을 조작하면 정지거리가 약 45m 이상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음주운전자의 정지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약 40m입니다. 즉, 휴대폰을 보며 운전하는 것이 음주운전보다 더 멀리 나가야 멈추는 위험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마 초흡연자가 환각 상태로 운전하는 것보다 무려 2배 이상 반응 속도가 늦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의외의 결과 아닌가요? 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며 문자를 확인하는 건 앞을 보지 않고 35m를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실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38명이 사망했고 2,998명이 다쳤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길 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피해자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위험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전 세계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제2의 음주운전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해마다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은 운전 중 휴대폰 조작에 매우 엄격해 반복 위반, 간단한 사고만으로도 장기 운전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치명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휴대폰 조작은 단 2초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지거리 실험에서도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수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엄격한 처벌로 대응 중입니다. 이제는 그깟 문자 하나쯤 이하가 아니라 그 단 몇 초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해마다 강화되는 교통 단속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돈 거두어 들이려고 단속만 자꾸 더 강화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좀 더 좋은 정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두루 자료들을 모으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료들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휴대폰 사용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내비게이션 변경도 못하고 에어컨 온도 조절도 안 된다니 내심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 결과들을 보니 그게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 몇 초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생각하면 처벌이 과하다고 여겼던 생각이 수그러듭니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한 공항 버스 기사가 운전 중 양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탑승객이
너무도 기가 막혀 촬영한 제보 영상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위를 돌아보면서 풍경 사진을 찍고 어딘가에 올리기까지 했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 기사가 1시간도 넘게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스가 차선을 벗어나려 하자 급히 핸들을 붙잡는 모습도 보입니다. TV 영상을 보며 운전 중인 기사에게 영상을 꺼달라고 요청했던 승객이 쫓겨날 뻔한 사례가 크게 이슈화된 적도 있습니다. 탑승객 입장에서 정말 아찔하고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업상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무료함을 달래고자 하는 마음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승객뿐 아니라 본인의 안전,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가짐은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올해 7월부터 단속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세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더 자주 쓰는 20, 30대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시니어 운전자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시니어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알아야 할 필수 안전지식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이 내용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가족과 친구, 자녀 세대까지 함께 알면 우리 모두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현명한 시니어가 됩시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